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을 꾸죠? 그래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으시겠죠. 또한 하루하루가 기쁨이고요. 평화로운 삶을 누구나 다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처럼 뭐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뭐 마냥 평화로운 삶, 이러한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초년, 중년, 말년에 좀 피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초년에는 소년급제이고, 중년에는 중년상처이고, 말년에는 말년 궁핍이란 거죠. 먼저 초년에는요, 소년급제를 좀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연소 가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먼저 거만해지겠죠.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타협이나 소통이 불능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뭐 기양 조치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조선시대 때를 놓고 보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고종 때인데요. 최연소 대가 급제자가 이건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당시에 14살 때 대가에 이렇게 급제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이 사법시험에 패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도 조정에 신동이 났다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14살 이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바로 벼슬을 주지 않고요. 4년 동안 학문을 더 익히게 하여 18살이 됐을 때 그때 벼슬을 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좋고 천재이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따라서 인생의 지혜를 더 쌓으라고 4년이라는 기간을 그런 틈을 두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르면 소년급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초년의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기 또한 마찬가지죠. 한동안 나를 따르다가 몇 년 지나면 인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기가 사라지면 나는 과거의 대스타였는데,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했던 그러한 스타인데, 이런 생각에 큰 좌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놓고 본다면 초년에 고시 패스가 되겠죠. 뭐 사법고시 패스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의사고시 패스를 했다. 자칫하다가는 본인밖에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연소로 뭐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10년 뒤에 보면 또 20년 뒤에 보면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러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최연소 교수가 됐다. 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너무 좋아서 18살에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있었죠. 결국 1년도 버티지 못하고요. 9개월 만에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둔다고 또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릴 적 지나친 좋은 결과는요. 중년이나 노후에 평범한 삶,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년에 너무 좋은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피해야 되는 것은 중년 상처가 되겠죠. 나이를 먹어서 상처를 당했다. 그러면 혼자 살아간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배우자가 뭐 사망을 했든 아니면 뭐 이혼을 했든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면 의식주 해결이니 아이들 뭐 교육이니 또 아이들 뭐 취업이니 얼마나 복잡해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의식주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요. 질병까지 다가왔다면 의식주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또한 간병은 누가 하겠습니까? 큰일이죠. 말 그대로 이런 경우라면 고통의 나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웬만해서는요, 여러분, 상처나 이혼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야 될 것은요, 노후 궁핍이라는 거죠. 참, 나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이나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가까이 안 오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돈 없으면 아이들이 뭐 가까이 옵니까? 안 오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외면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른으로서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의식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근로 능력은 없는데, 사업이나 뭐나 할 것도 없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결국 누군가가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 되었든 간에요. 더 늙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돈을 모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 싸움은요. 나이 먹은 내가 돈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애들에게 가다 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 또 비싼 거 입히고 싶고 또 먹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이왕이면 비싼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충분히 아는데요. 공부할 놈만 해요. 아무리 여러분의 돈을 막 쏟아부어도 공부 안 한 놈은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이거 좋은 거 입히나 좀 싼 거를 먹이나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내가 9살 때 뭐를 먹었다. 내가 9살 때 어떤 옷을 입었다. 이거 안 한 아이들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5살 때, 뭐 9살 때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로 본다면 가족들을 쉽게 도와주지 마세요. 뭐 가족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누구나 들죠.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목돈을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도움을 준 그런 친척들이 잘 삽니까?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확률보다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이 그래, 돈이. 돈은 잘 되는 사람에게는 다가오고 돈은 잘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돈이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돈을 모아야 돼요. 따라서 세 번째는 돈을 지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지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봤자 남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은 돈을 가지고 반드시 그냥 부동산에 묶으세요. 부동산에 묶으라고 하니까 또 뭐 기획부동산 토지에 묶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반드시 그냥 아파트에 묶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돈 좀 있다 싶으면 가족 친구들이 막 달려와서 나 어렵고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안 하시나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에 돈을 벌었다 얘기 한번 나가보세요. 그 주식 팔아서 나 좀 도와달라. 요런 거로 인해 가지고 성화를 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주식이니 펀드니 뭐 대박 수익률이니 뭐 수익형 부동산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투자를 또 권유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바야 차라리요, 여러분. 모은 돈이 있다면 그냥 부동산 아파트에 그냥 묶으세요. 그러면 내가 현재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으면 돈 달라는 말이 안 해요. 현금이 없으면 어디 좋은 투자처 있다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부동산에 묶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내 돈이 불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다면 돈 자랑, 자식 자랑, 부동산 자랑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소년급제도 자랑에 의해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말년 궁핍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젊었을 때 돈이 막 들어올 때 절약과 저축, 재테크보다는 일단 쓰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 말년에 궁핍이 다가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랑, 자식 자랑, 부동산 자랑, 뭐 주식에서 돈 벌었네? 요런 자랑
일체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부자들은요, 조용해요. 자기 자랑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초년에, 중년에, 말년에 피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